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오픈 채팅에서 주식 해피엔딩 검색했을 때 나오는 모든 채널, 오픈 채팅, 뷰, 프로필 모두 다 사칭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SY 역별 돌파 초입, 이때는 놓쳤고 뒤에도 그냥 보내셨고요. 빠지고 반등 나올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추천 잘 안 드리는 좀 생소한 타점이죠. 하루 만에 21% 급등 나와줬고요. 월봉으로 봤으면 왜 추천했나 조금 더 쉽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늘상 추천드리는 박스 돌파 시도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빼꼼 하루 만에 21%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존 재건 관련주 모듈러 대장주였죠.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과 런던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일정이 있었고 일정주였으니까 일봉상 차트가 조금 고점이었다 하더라도 이 일정으로 단기 접근이 가능했고요. SY랑 데모 외에 재건주 추천드렸었고 데모는 한 6%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SY가 20% 이상 크게 올라와줬습니다. SY는 고점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데모는 고점 눌림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차트 분석한 거 있고 일정주라고 알려드렸습니다. 3시 18분에 추천드렸고 이때 기준으로는 25% 정도 고가 수익 나와줬고요. 이때 종가에 레이저셀도 양호하다, 이응과 히읗 양호하다, 매수 가능하다 뜻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도 반복해서 추천드리고 있고요. SY 일봉이고 단기 일정이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서 고점 추천드렸고 22일 21일부터 22일 일정이니까 아직 하루 더 여유 있는 일정이고, 이런 일정주가 일정 전에 미리 급등 선반영이 나온다면 19일과 20일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정에 고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전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이 12월에 여기 12월에 있다고 치면 11월에 미리 선반영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일정까지 가져가면 수익이 나겠지 하지만 선반영 상승 나오고 일정이 왔을 때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재료 소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선반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최악으로는 일정 전에, 일정 직전에 하락하는 걸 좀 생각하면서 하락 시에는 반드시 분할 매도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찹찹찹
찹찹찹 분할 매도하면서 챙기고 밑에서 재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지지는 이전에 윗꼬리 저항 때 여기를 1차로 5,100원 1차 지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캔들 몸통 기준으로 4,800원 정도. 그 다음에 시가, 오늘의 시가도 중요하죠. 4,600원 정도. 중간 값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주요하게 이렇게 4개 보고 이탈 심하다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키면 당연히 홀딩 하시면 되고요. 파동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죠. 위로 올라갈 때도 시원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크게 밀리니까 이런 파동을 생각하면서 하락할 때 반드시 대응해 줍니다. 데모는 어제 시간의 상승이라서 분석 드렸죠. 이렇게 박스였고 고점 치고 눌러주는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 전고점 저항 때는 이렇게. 다음 레이저셀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발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돌파 20% 30% 수익 주고 뒤에는 밀렸습니다. 이탈 나왔을 때 큰 박스 하단인 6,000원쯤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때 눌림 매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기준으로 110% 상승이 나와줬어요. 얘도 SY랑 동일하게 월봉이 박스였고 박스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줬죠. 여기서 박스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SY를 딱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건 일봉이고 이때 역배열로 계속 빠집니다. 빠지지만 월봉 분석으로 6,000원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때 반등 확인하고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매수 가능했고요. 이때 운 좋게 바로 크게 올라가줬고 뒤에도 역배열 돌파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전고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때 다 놓쳤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한 번 더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또 재추천 하루 이틀 만에 20%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종가 이탈이 없이 위에서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힘이 유지된다고 보고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조금 이전의 자리를 보면 이 자리랑 유사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안 밀리죠. 안 밀리고 박스를 보여주니까 결국 돌파를 해줬고요. 여기서는 밀렸고요. 이렇게 밀리면 대응하시고 지키면 올라가는 거 크게 먹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뿅 올라갔죠. 만약에 여기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고 지키면 홀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지키고 올라갔고 여기는 이탈이 나왔고 여기는 지키고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박스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급등 후에 박스,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화천기계 오늘 고점 경신했죠. 얘도 재추천한 구간을 보면 고점 박스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통으로 다 박스로 파악하고 반복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레이저셀 일봉이고요. 자, 상한가 다음날 안 빠지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만원 손절 잡고요. 만원 이탈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손절이 짧죠. 근데 위로 가면 크게 장대 양봉 하나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 크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재추천 수익 나왔고 지금은 지지를 오늘의 저가 5일선 그리고 기존의 요 만원 이렇게 3개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천기계 바닥에서 상한가 얘도 똑같죠. 상한가 종가 자리를 지키고 안 밀려요.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박스 확인하고 1차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박스 확인하고 이날 추천드렸고요. 이 윗꼬리는 모두 다 매물서로 봤고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가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고 요 과거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이날에 팔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력은 오히려 매집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세력이 돈 들어온다 딸랑딸랑 소리 들리는 거고 찍히면서 결국 이렇게 올라가죠. 이때도 계속 안 밀리고 큰 박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반복 추천을 드렸고 결국 크게 40% 이상 올라가 줬습니다. 오늘까지 고점 경신해줬고요. 단기 2평을 넣어서 보면 최근에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죠. 앞으로도 21선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조금 더 짧게 볼 거면 5일선, 11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보고 21선은 3차 지지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모엔즈 역시 장대 양봉 치고 조금 무너지는 흐름이 있긴 했지만 481선 지키고 한번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회색 큰 박스로 보고 고점 박스로 분석한 후에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상한가 나왔고 오늘 시간의 상한가까지 최대 27%. 요거는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뒤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성정보 역배열 돌파 초입 1번 급등, 2번 급등, 세 번째에서 또 추천드렸고 이전과 동일하게 크게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과거의 패턴을 숙지해놔야 여기서 찔끔 먹지 않고 크게 노려보던가 아니면 반복 매매가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이건 일봉이고 6월 일정주였어요. 역배열 끊고 정배열 구간에서 일정주로 12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 드렸었고 6월까지 쭉 홀딩을 했어도 되는 거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을 했어도 되는 거고 얘도 고점에서 박스 확인하고 반복 재추천 드렸죠. 이때가 5월이니까 6월 일정 보고 계속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되고요. 최근에도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었고 여기랑 같은 거죠. 여기서도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서도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결국 오늘 또 고점 경신을 해줬죠. 이렇게 뿅. 최근 21선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요 박스 하단 다음에는 21선도 주요하게 보시고요. 박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요 자리에서 1차 매수 잘 노려보시고요. 발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진 자리 추세 전환 자리 노려보면 됩니다. 여기 발 확인하고 올라오는 무릎 자리 추천. 비싸 보이지만 실상은 되게 시작점이 되는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거래량 터지고 가속이 붙어요. 어깨까지만 가도 최소 30% 수익 나옵니다. 최소라기보다는 평균 상승 시에 당연히 손절은 잡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 인상과 월봉 역돌초. 이 종목이 뭐하는 종목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너무 생소한 종목이야. 근데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유도 명확하게 알려드렸죠. 소금값이 상승하고 있다. 소금 관련주다. 근데 이런 소금 관련주라는 정보가 없어도 얘가 박스를 돌파하고 역배열을 끊는 데는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수급이 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내가 뉴스를 찾지 못하더라도 뉴스가 없더라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고 8일 만에 120% 상승이 나왔죠. 이게 소금 관련주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차트 분석으로 매수가 가능했다. 이거는 일봉이고요. 이때 2,0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요 큰 윗꼬리를 매물소화로 봤고요. 쭉쭉쭉 올라갔죠. 5일선을 어제 이탈했고 금요일에 이탈했고 고점에서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매도 사인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11선 12일의 시가 2955 다음에 15일선 이런 식으로 이탈마다 계속 대응해 주셔야 돼요. 소금이 부족하다 이걸로 소금을 사재기 하니까 이걸로 쭉 올라갔고 지금은 또 소금의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신안군에서 하루에 2,000톤을 만들어내고 있다. 단기에 12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아무 이유가 없어도 하한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항상 급등 후에는 급락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당연한 하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빠지든 가짜 반등 주면서 천천히 빠지든 어쨌든 빠질 확률이 매우 높죠. 다음 포스코 DX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얘도 역시 동일하게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재추천 드리고 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간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월 16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RBK그룹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통신 재건 시초에 빠졌다가 다시 결국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다음 CKH 정석 반짝 나왔고, 동전주 고가 25%, 종가 7%.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하는 흐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추천주였던 레이저셀도 고가 19%, 종가 8% 정석 반짝 나왔고요. 시간으로는 6% 상승이었습니다. 다음 광명전기, 동국 SNC, GW 바이텍, 윈팩, 현대 에버다임, 미래생명, 한미반도체, 웨이버스, 동국제강, 미래반도체, 샘표식품, 얘도 크게 반짝했고, 삼부토건, 재건 관련주로 최근 계속 추세가 나와줬네요. 이낙연 관련주인데 이낙연 불출마 악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으로 2.5%였고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다음 우양 반짝, 딥노이드 반짝, 고려산업 반짝. 오늘은 낮은 확률로 두 종목이 RBK그룹, 삼부토건 이렇게 상승 마감 나와줬고, DYD도 1% 정도 시의 상승이었던 것 같은데 1% 미만 혹은 얘도 재건 쪽으로 삼부토건과 동일하게 크게 상승 마감이 나와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하고 하락하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 6월 19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재건 모듈러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영국 런던에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정 있고, 이 일정을 코앞에 두고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날이 고점이 아니라 21일과 22일 사이가 고점이 아니라 그 전이 고점일 수도 있는 낮은 확률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선반영, 단기 재료 승률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관련주들이 많이 있고 SY를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1%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장주는 RBK그룹, 삼부토건. 다음 모듈러 재건 관련주죠. 자연광경, 금강공업, SY, 계룡건설. 자연광경은 도시재생도 같이 엮였고요. 건설 관련주 삼부토건, 시공테크, SY, 신원종합개발. 시공테크는 엑스포 관련주기도 하고요. 6월 20일 일정입니다. 다음 리튬 2차전지 개별 강세, 아우딘 퓨처스 3일째 강세 나와주고 있고, 위치로셀, SATNG, 애경케미칼. 다음 반도체, PSK홀딩스, 레이저셀, 지오엘리먼트. 제약 개별 강세, 펩트론, 삼성제약, 현대바이오, 파맵신. 삼성제약이 기존 추천주였죠. 이때 35% 수익 주고 뒤에 빠집니다. 역별 돌파 초입 5일선 회복한 거 확인한 자리에서 3,300원 1.8%일 때 재추천 드렸고, 이렇게 빡 튀어줬습니다. 이거는 분봉이고요. 이렇게 단봉일 때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급등,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럼 이때는 추격을 자제를 하셔야 돼요. 항상 윗골이 당할 수 있으니까. 삼성제약도 오늘 제가 1.8%대 추천을 드리고 17%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추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윗골이 마감했죠. 다음 식품 관련주, 소금 관련주도 섞여 있고요. 사료 관련주. 다음 탄소 배출 관련주, KC 그린홀딩스, 기후 투자 발표 관련. 풍력 관련주, LS CS 베어링. 여름 관련주, 이번에는 여름 관련주가 딱히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빌빌거리다가 박스 하단 침체 구간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줬고요.
태경케미칼, 위니아, 신일전자, 빙그레. 그럼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나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입장 시에 몇 년 전의 과거글까지 싹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6월 19일 시간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네요. 국영 GNM 상한가,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앞두고 국내 기업 수혜 기대감, 광화 유리 생산, 유리가 다 박살이 나 있으니까 월봉이 파동이 아주 주기적으로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크게 나왔었고, 지금은 하단 자리에 위치해 있죠. 1000원 부근까지 빠졌던 구간이 있고, 이번에도 가까이 근사치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배열 끊고 한번 급등 빡 쳤다가 뒤에는 박스 이탈, 밑에서 박스 만들어 주고 있고요. 이렇게 역배열 돌파를 시도해 주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네옴시티 호재로, 광화유리 호재로 크게 올랐고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호재를 입어서 반등을 깨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1621까지 올라왔고요. 1621 이 정도. 종가상 1년선 1560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딱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고, 전고점 저항대, 그리고 전고점 저항대. 전고점이 또 요 전고점이 2년선과 일치를 하고요. 여기 전고점 윗꼬리, 주요하게는 이렇게 4-5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최근은 이렇게 박스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최종 지지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동전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농후하기 때문에 길게 보유하기보다는 이렇게 튀어줄 때 고점에서 내려온 업계에서 잘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코 상한가, 국내 아스팔트 1위 기업이고 역시 재건수입니다. 도로가 다 박살이 났으니까.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 스페코 제가 윗골이지만 매수 가능하다,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존에 22년 초에 역배열 끊고 정배열 초익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단기에 40% 수익 나왔던 타점도 복습하시고요. 고려산업 급등 전인 3월과 유사한 자리다. 정배열 자리. 과거 고려산업이고요. 이렇게 역배열로 쭉쭉 빠질 때는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여기 추세 전환 나오는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 매매 하던가 홀딩 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요런 구간에서부터 30% 정도는 쉽게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스페코 월봉 현재는 역배열로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거죠.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 추천드리고 40% 이상 올라갔고, 뒤에는 무너졌습니다. 현재는 크게 이렇게 역배열 보시면 되고, 5,000원 돌파해야지 큰 역배열 돌파, 작게는 이런 식으로 작은 역배열을 끊어준 자리입니다. 박스 일봉 최근에 윗꼬리 2개, 요거를 매물소화로 보고 오늘 급등이 나왔던 스페코 매수 가능하다, 좋다 분석 드렸고, 121선 저항, 장중에 돌긴 했지만 121선쯤에서 힘싸움 살짝 안착하고 마감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5,000원 가까이 상승 나왔고요. 5,000원이 딱 241선 1년선 저항대죠. 여기를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고, 실패하면 여기서 박스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밑에서 박스, 이번 급등으로 박스 업그레이드, 여기 안착하면 바로 그냥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거고, 안착 실패하면 2층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윗꼬리 저항대는 5,100원, 5,000원, 5,100원이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대, 그 위로는 6,000원 정도,
481선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박스 대응하시면 되니까 박스 상단, 하단 기준으로 지지 저항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모엔즈 상한가 2차전지 새만금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이 있었죠. 기존 추천주였고 얘도 월봉 역별 돌파 초입 박스 하단 자리에서 위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봉은 급등 나오고 481선 지키고 박스 확인, 회색 박스 돌파 나올 때 추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바로 상한가 찍고 추세 유지해 주면서 오늘 시간의 상한가까지 27% 고가가 나왔습니다. 481선 기준으로 이때는 저항 걸렸고 돌파하고 급등, 뒤에는 다시 지지가 되는 거죠. 살짝 이탈했지만 결국 지키고 여기 장대 양봉의 시가와 저가를 지키고 박스 돌파로 올라가 줬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6,200원까지 올라왔고요. 6,200원 전고점 저항대가 6,500원 캔들 종가 기준으로 꼬리는 6760 이렇게 전고점 2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전고점 7,500원 7880 일단 꼬리보다는 캔들 몸통을 조금 더 강력한 저항대로 봅니다. 여기 6,500원 7,500원 지지는 16일의 종가 5,750원 1차로 보시고 오늘의 저가 2차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포스코 DX 6.3%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죠. 포스코, HD현대, 두산,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른다. 이 내용으로 철강주들이 장막판에 급등이 나왔다가 시간외로는 약하락이 나왔고요. 막판에 급등하면 시외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편이죠. 기존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전고 돌파하고 최대 210% 상승이 나왔고요.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 수익을 먹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뒤에는 당연히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도 역배열 끊고 이 자리에서 21선 회복 시도 5일선 회복했고요. 이때 제가 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최대 20% 정도 수익 나왔고 시간에까지 30% 정도 또 수익이 나와줬네요. 다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이렇게 N 반등으로 쭉 전고점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좀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것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되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미친 급등이 나온 다음에 바로 N으로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좀 밀리는 흐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죠.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11,000원 정도. 단기 입평 넣었을 때 6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여기 박스 돌파해줬고 61선 지지도 중요하겠죠. 저항대는 15,000원 그 다음에 17,000원 초반 정도 중간값으로 이렇게 16,000원 초반 정도 넣어주면 되겠고 역대 신고가 가격은 19,400원 정도 크게는 이렇게 박스. 다음 광전자 5% 하반기 반도체 여팡 회복 기대감. 최근에도 시의 상승이었죠. 월봉상 박스 돌파 시도해주는 자리고 일봉도 고점에서 왔다갔다 파동이 큰 자리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고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 이전에도 고점에서 박스 주다가 박스 업그레이드 한 상태고요. 요 박스 하단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 입평으로는 11선 지키고 마감한 상태에서 3,600원까지 또 회복을 해줬고요. 밑에 11선
15일선, 21선 단기 이평 보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다음 서희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얘도 재건 관련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5% 1,700원 1,7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최근 윗꼬리 가격 1,720원. 얘도 여기서 고점 박스를 만들어 주면서 21선 지키고 박스 돌파,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와줬네요. 월봉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 저항대, 전고점 저항대 1,900원, 2,200원 정도. 다음 이원 콤포텍 4.9%, 자동차 부품 테마 상승. 월봉이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했고요. 밑에서도 한 번 더 박스 주다가 이탈을 했고,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흐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일봉 역배열 끊고 거래량 터지고 급등. 현재는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08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고, 시간으로 5,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윗꼬리 저항대, 121선 저항대, 그리고 61선이 5,000원 중반대로 위치하고 있네요. 오늘은 41선 저항 걸렸고, 61선 5,6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다음 테라사이언스 4%, 최근에 리튬 관련 토지 확보 소식에 급등이 나왔고요. 박스 돌파하고 미친듯이 올라갔고, 급락을 좀 주의해야 되는 자리죠. 파동이 엄청 커요. 최근에 하한가도 있었고, 급등했다가 하한가 또다시 시원하게 올라갔고, 또 뒤에도 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겠죠. 이때는 반토막 마이너스 50%, 이때는 마이너스 30%, 지금도 조금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30%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파동이 커지고 있다. 시간으로는 6,6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윗꼬리 저항대, 최근 여기서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올라갔고, 박스 하단 11선, 15일선, 박스 상단, 여기는 5일선이랑 일치하는 자리고요. 다음 보라티알 4%, 소금 관련주. 월봉 역배열 끊고 빡 크게 올라갔고, 전고점 저항대, 전고점 윗꼬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몸통은 뚫었다가 조금 밀린 상태. 5일선 1차 지지 보면 되죠. 18,700원 정도. 시간에 4% 상승으로 2만원 가까이 회복했고요. 2만원. 여기 전고점, 그리고 전고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거 소금 관련주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단기 너무 많이 올랐고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안군에서 하루에 2,000톤 소금이 생산 가능하다고 하니까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재기를 공급 우려로 소금값이 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이제 그 이슈가 해결이 되는 듯하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음 SG 3.9%, 얘도 재건 관련주고 스페코랑 같은 섹터입니다.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가 다 박살이 났고 재건을 해야 된다.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해주는 자리. 일봉은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네요. 최근 481선 저항대 걸리고 있고, 여기 1580 정도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추세를 돌릴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박스 1년선, 2년선 사이에서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우딘 퓨처스 3.7% 상승. 기존에는 교환권 분쟁 호재로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전 추천주. 자, 요 구간 추천, 그리고 요 구간 추천 드렸었죠. 여기는 역배열 돌파, 여기는 낙폭과대 자리에서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는 2차전지 값진 관련해서 올라갈 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3일 연속 거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가짜 반등 주면서 빠르게 장기 입형까지 2,20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의 시가 3260 그리고 저가, 그 다음 시가, 중간가, 이렇게 4개 주요하게 보시면 돼요. 이탈할 때마다 반드시 대응하시고 지키면 홀딩 가능하다. 그때도 15일선 이탈할 때 제가 분할 매도 잘 하라고 말씀드렸고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졌죠. 지금도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특성이 있는 종목이다. 기존의 주요 지지대 여기가 이제 그대로 저항으로 바뀌면서 요 구간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다음 포스코 스틸리온 3.5%, 포스코 DX랑 같은 그룹주니까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나왔던 타점 복습하시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 역시 차트가 동일하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한번 튀어주고 밀렸다가 또 올라와주고 있고요.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여기가 1층, 여기가 이제 또 2층 된 거고요. 2층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고점은 이렇게 참고하시고, 시간의 하한가인 네이처셀도 볼게요. 기존에 추천주였고 크게 수익을 줬죠. 최근에는 낙폭과대 4월 초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때 24% 급등 나오고 뒤에는 이탈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때 리딩을 드린 게 저가 이탈 흐름이니까 깊은 침체를 주의하자. 그리고 6월 12일에 수평 지지 이탈 흐름으로 투매가 나오고 있고 신저가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인트 스템 식약처 품목허가 이게 기각이 되면서 시간의 하한가가 나왔고,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신저가 흐름이면 반드시 일부라도 손절을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셔야 돼요. 역대 신저가든 52주 신저가든 신저가 흐름이면 반드시 일부라도 대응을 해줍니다. 이때 이탈, 수평지지 이탈하고 6월 12일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밑꼬리도 이탈을 최근 했던 상태고 조금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결국은 하락이 나옵니다.